네, 반갑습니다. 9월 28일 화요일 장중시험입니다. 자, 낙폭이 제법 크게 나타나는 오전입니다. 일단 낙폭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면 걱정거리가 계속 빠지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시고 또 겁이 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일단은 반등에 대한 포인트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일단 낙폭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반발 매수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오후 시점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을 끌어내리는 재료가 뭔가 확실하게 뭐 대단한 악재로 나왔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약간 좀 불안했었다 뭐 그런 정도인데 그것도 혼조 양상으로 마무리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이 정도까지 크게 하락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수급만 보더라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금융투자 쪽에서만 던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금융투자가 오전에 다 던지고 나면 아마 주가 반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걱정하지 마시고 주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들은 오후에 또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기다리시는 그런 투자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전장 변동을 일단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저점 확보가 일단은 만들어지기 되면 네, 주가는 오후에 반등한다 이 상황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오전 동안에 매수를 좀 하고 싶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대놓고 있으셨으면 아마 지나가면서 매수가 됐을 거예요. 장중에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들 굉장히 유효하기 때문에 밑으로 대놓고 걸어보는 그런 전략들 괜찮았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흐름입니다. 지금 0.64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장중에 거의 1% 가까이 빠졌죠. 마이너스 0.96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온 모습인데요. 지금 변동성 한번 볼게요. 지금 장중 변동성이 3100포인트까지 내렸고요. 다시 3110포인트가 지지선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은 3120 정도까지는 올라가 줘야지 그래도 다시 지지에 대한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오전에 그 단타 흐름들 지나가고 나면서 분위기가 다시 이제 저점 잡아가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반등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반등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느냐,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오후의 상황이 좀 달라지긴 할 텐데 일단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추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플러스로 전환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점 잡고 반등하는 모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우리가 기대치로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1시나 2시 정도까지 옆으로 누워버린다. 근데 더 밀리진 않는다. 그러면 일단 저점은 잡아놓은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오르진 못하더라도 더 많이 빠지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마 수급이 조금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인데 오후에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312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오늘은 플러스 전환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도 한번 보시면은요. 코스닥은 낙폭이 더 커요. 지금 1.5%대. 여기도 지금 저점이 잡혀있는 모습이긴 한데 1.5%대 하락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코스닥이 변동폭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고점대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에요. 코스피로 본다면 요 밑에서 놀고 있잖아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 둘이서 합을 맞추려면 비슷한 위치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코스닥이 내려오든 코스피가 올라가든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코스닥이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약간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코스닥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시는 게 맞는 전략이겠죠. 딱 그런 정도까지만 우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일단 변화에 대한 어떤 변동폭을 좀 크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주의는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걱정하시거나 뭐 이게 걱정에 뭐 두려움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종목을 판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두셔도 되니까 일단 오후 반등 기다리셔가지고 종목 좀 회복되는 모습들 계속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통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 수급통에 보시면은요, 지금 오전 동안에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지금 뭐 살짝 또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는 모습이긴 한데, 큰 변화가 없죠. 이 정도면 관망이에요. 외국인들은 1000억 원 정도까지 매도를 하더라도 그냥 관망이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매매에 대해서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투자가 오전에 엄청 팔았어요. 쭉 팔아가지고 3,500원까지 팔아치웠다가요. 지금 다시 매도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쭈? 외국인들 안 내려오네? 이거겠죠? 자, 왜냐하면 금융투자는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들어갔었던 단기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덜어냄, 그러니까 털어버리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따라와야 되거든요. 외국인들이 같이 던지면서 팔고 떠나야지 되는데 어쭈 안 들어와? 그러면 나만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주가가 더 내려가야지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텐데 이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팔게 되고 얘네들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은 물량을 털어낸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뭐 쉽게 얘기해서 세가 되는 거죠. 완전히 세됐어. 이렇게 되는 순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렇게 외국인이 버텨버리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금융투자는 오후에 다시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매도를 축소하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시 뭐 매수를 더 확장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현재 시점만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수의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매도가 축소되는 관점들이 오후에 나타나게 된다면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오전 동안에 떨어진 낙폭 구간들은 지금 다 받아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더 하실 거 없어요. 이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만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약간 변수는 있습니다. 뭐 윈도우 드레싱이나 이런 것들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어제 조금 괜찮은 듯한 어제도 별로 괜찮지는 않았죠. 그냥 괜찮은 것 같은 느낌만 살짝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그 부분도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나 뭐 어떤 그런 상황들 자체도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악재는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단기간에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변동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못됐죠. 네,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뭐 매도를 좀 안 쳤으면 좋겠는데 얘네들은 뭐 어차피 단기적으로 노는 애들이니까 뭐 기대감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얄미운 그런 상황들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권 종목도 한번 볼게요. 오늘 시총 상위권 종목들은 오늘 수급 동향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SK 이노베이션 혼자 주가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아마 S-오일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S-오일은 어디쯤 있을까? 그죠? S-오일도 오늘 4%대 상승이죠. 자, 석유 관련한 부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S-오일,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뭐예요? 정제 마진이죠. 유가가 계속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화학주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화학주들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은 대응이 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마 종목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방송을 통해서 힌트를 많이 얻으셨으리라 생각해 보고요. 그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어요. 지금 보면 지금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SDI도 지금은 이제 상황 자체가 좀 바뀌었죠. 그동안은 버티기였다면 지금은 약간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되는 입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좀 된 거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냥 그래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유지만 잘 하시면 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 유지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카카오는 지금 추가적인 더 하락이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고 개인들 매수와 기관의 조금 매수를 통해 가지고 주가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될 수가 없겠죠. 다만 오늘 금융주들은 조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모습인 것 같죠. 오늘 KB금융 왜냐 금리 인상 될 수 있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험주라든지 이런 은행주들 오늘 반등이 좀 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전체를 보게 돼도 마찬가지네요. LNF 쪽, 이제는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그죠? 에코프로빔, 단기 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대응 전략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의 차익 실현이라든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 정도로 파고 들어가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전기차 소재, 2차전지 관련 소재 이쪽으로 해가지고 주가를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었다면 약간은 좀 경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CJN 주가 더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그냥 선도하는 종목이라고 이제 구분이 지었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약간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그래서 오늘 첨보도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 전기차 소재 쪽에서 물론 추세가 아직 끝났다고 보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동이기 때문에 추세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씩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자,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11시 10분자를 살펴보게 되시면 기관들 하나솔루션, 친환경 쪽 오늘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친환경 이런 쪽, 그 다음에 태양광 OCI도 오늘 8%대 상승이고요. 그래서 친환경 쪽 움직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매도 있습니다. 오늘 제법 좀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오전인데 이 정도
600억 정도면은 제법 많은 물량이에요. 프롬바이오, 네이버, 하이닉스, 기관이 이쪽들 다 팔고 있군요.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도 쭈루룩 팔고 있어서 부담이 좀 되는 모습인 것 같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네요. 코스닥 쪽에서도 아마 시총 상위권 종목으로 매도가 나가겠죠. 네. 전체 LNF, 위메이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시총 상위권 종목이고, 시총 상위권에서는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켜지는 부분도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자, 외국인들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은 오늘 어땠을까요? 삼성전자 여전히 사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이 매도를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오는 건데, 저 기관의 매도가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바로 시장이 또 회복하면서 이제 주가 상승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외국인들 바로 금융주 매수가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대북주 매수가 또 있어요. 네, 대북주 쪽에서 움직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북주 움직임도 계속 진행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 오랜만에 또 매수하는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보험주 매수가 있고요. 오늘 보험주도 움직임 좋습니다. 자,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에서는 보험주들이 주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계속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보험주도 갖고 가시는 분들은 금리 인상은 언제고 될 수밖에 없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험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 잘 생각해서 가시면 되겠고요. 네이버, 그 다음에 두산 퓨얼셀 같은 종목 매도하고 있다는 거 약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동차, 그 다음에 고려 아연도 오늘 매도가 좀 있고요. 카카오 여전히 기관 외국인 쪽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포스코 오늘 매도가 좀 있는데 포스코도 지금은 다 내려온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되긴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네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요. 지금 이만큼 다 내려왔다면 굳이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는데 물량이 얼만큼 더 나올런지 또 지지선은 어디서 형성될 것인지 그 여부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그 다음에 SDI가 매도의 가장 첫 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오후에 수급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부담되는 것은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의 수급, 매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가 많지 않다라는 것은 종목들 간의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을 것인지 또 이게 지켜짐에 따라서 이 금융투자 쪽이 따라 붙어줄 것인지 그 부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종합주가지수가 만들어지는 이제 저점 지지대인데 이 구간이 지금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런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가면서 저점을 만들어서 넘겨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러스도 넘겨볼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하게 된다면 그냥 요 구간대 3110포인트 이상 3120포인트 요 사이 구간에서 즉 3115포인트 전후에 그런 포지션만 만들어도 오늘은 성공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부분 꼭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 체크가 어려우신 분들은 오후에 13시부터 방송이 진행됩니다. 13시 30분이요. 무료 라이브 방송 진행되니까 그때 또 오셔가지고요. 네, 시장 상황 같이 좀 보면서 이제 수급 동향 같이 또 체크하면서 그렇게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일단 변동성을 크게 만들었고 또 크게 맞았고 그 부분을 이제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오후에 진행되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것이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는 이제 수급에게 달려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같이 좀 체크하시고 체크가 잘 안되시는 분들은 오후에 네 13시 30분에 식사하시고요 라이브 방송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중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